이 앞에 자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정말 장모님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양문석에서 네, 정말 토크 콘서트 패널이기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정치인들은 마이크 잡으라면 항상 잡습니다. 네. 본격적인 말씀은 좀 이따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1시에 현근택 변호사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궁금해하니 그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피습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끝나고 옆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은 또 부산에 예비구들 많이 왔기 때문에 대표 중심에 좀 세워야 되겠다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피습을 당해서 구급차 올 때까지 20분 동안 지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제가 지혈에 사용되었던 수건, 손수건, 거즈, 붕대 이런 거에 묻은 핏자국을 제가 촬영을 혼자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3건들을 갖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끔찍합니다. 데크에 피가 많이 흥건히 보여 있어서 데크 사이로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짜 칼, 가짜 피, 젓가락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현재 대표하고 유일하게 소통하는 것은 가족밖에 없고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은 대표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대병원 그리고 부산대병원 근처에서 현장 처벌을 그날 2번 했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 아시다시피 부산대 의료진의 첫 소견은 경동맥이 아니고 정맥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의견 의사소견이 나온 걸 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을 뚫고 1년 넘게 저희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잘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직접적인 정치 테러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잠깐 병원에 계시더라도 예정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당무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대표의 쾌유를 비는 마음이 전 국민의 한마음 한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댓글에서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서 2차 가해, 2차 피해, 2차 테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두벅두벅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 양문석 박사가 그 대열에 앞장서서 앞으로 어깨 걸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들의 충고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설령 그들이 장난을 걸며 놀려올 때조차도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서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싸워야 하는 순간엔 기꺼이 앞장서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중연설에 최적화된 성량과 오랜 방송 경력에서 나오는 촌철살인의 멘트는 그의 무기입니다. 부지런한 근성도 지녔습니다. 촛불과 함께하는 광화문 집회에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진 광화문 촛불 집회의 스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얼굴이라도 알려야 하는 대형 행사장에서는 무대 앞쪽이 아니라 인파 속에 묻혀있는 수줍음 많은 사람입니다. 2023년 6월 5일 새벽 양문석의 페이스북에는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그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양문석은 안산 상록갑에서 당내 혁신을 통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212일은 안산 상록갑에서 국회의원 후보 양문석, 인간 양문석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을 보내고 벌써 봄을 기다리는 겨울입니다. 양문석과 함께 맞이할 상록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문석과 지금 20살 때 만나서 지금 60을 바라보고 같이 살고 있는 이름도 정겨운 영희, 서영희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안산에 새로운 얼굴을 들이미는 저희 부족한 저희 남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 전 지역구인 먼 통영 그리고 창원, 경남에서 와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제가 너무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동료에 계신 우리 언니 오빠를 제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녹음하는 나는 이제 아빠를 데리러 나가려고 해. 아빠 책이 세상에 나온다고 들었어. 아빠 옆에서 축하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괜히 미안하네. 아빠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군대에 들어간 지 딱 4주 됐겠다. 지금 별로 춥지 않은데 1월 7일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네. 어찌됐든 아빠도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마. 항상 아빠가 남을 위해 뛰는 만큼 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뛰고 있을게. 나는 아빠가 남들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자랑스러워. 나도 아빠를 본받아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쫄보가 되었는지. 전통의 제보가 항상 방송하면 이 시대의 참 지식인, 참 교양인, 참 지각인 하면서 자기 인사를 할 때 제가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참 쫄보 양무석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혈을 단신 안산 상록을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축사해 주셨던 박영건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 박경진 회장님, 이렇게 힘을 줄 때마다 제가 또입니다. 그럼 너 왜 뛰는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참 많이 파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파리도 걷잡을 수 없이 많습니다. 방가는 최대의 수치요,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행동하라, 제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김대중 파리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관하는 게 수치라서, 비굴한 게 죄악이라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했던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니 악성 팬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원짜리 당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노무현 파리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방관하지 말라며요. 비굴하지 말라며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했습니다. 그게 팬덤입니다. 그게 민주당 당입니다. 윤석열 검사 문제 정권을 향해서 싸워야 할 이 시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멸치하는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당의 주인이냐, 그들이 당의 주인이냐 으스대고 방송에 나서 끊임없이 당의 주인 당원들을 비난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당원들이 주인이거든. 너가 주인 아니거든.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 책이 짝이 없습니다. 군데군데 요철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평론가라면 이런 책, 이런 쓰레기를 책으로 만든 양문서 겁도 없는 놈이네 라고 했을 겁니다.
13일에 중학교 후배입니다. 중학교 후배 보신 적 없으시죠? 초등학교 동무, 고등학교 동무, 대학교 동무도 되게 많이 후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예, 인사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말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유일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진보 스피커를 하고 있는 채널 운영자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문석과 정청래는 닮았습니다. 얼굴 큰 것이 닮았고 목소리 큰 것이 닮았고 징계 받은 것도 닮았습니다. 저도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징계 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이 징계 받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발걸음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모님 옆에 계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시끄러워요? 네. 우리 사모님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귀가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네. 양문석 괜찮은 사람이니까 땀만 먹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응원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저랑 양문석이랑 닮은 것은 당원이 주인이다. 이 제목처럼 정말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도권 안에서 싸웠다면 제도권 밖에서는 양문석이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 103페이지에 보면 제 얘기를 써놨더군요. 안 써놨으면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대의원 폐지, 대의원 정상화에 관한 1인 1표에 대한 제 얘기를 양문석이 써놨는데, 그런 면에서 양문석과 정청래는 당원이 주인을 만드는 정당 건설에 있어서 둘도 없는 동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잘했어. 네,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쓴 것만 눈에 보이나 봅니다. 자기랑 박찬대 욕한 건 눈에 안 보이나 봅니다. 정청래처럼 정치하면요, 박찬대처럼 정치하면요, 원내대표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과 더 친하고 당원들과 더 많이 함께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왜 걔들하고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대통령 되는 게 쉽지 원내대표 되는 건 진짜 어렵다. 저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못 읽었나 못 찾았나 봅니다. 양문석 같은 사람만 있으면 못 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양문석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음식으로 치면 너무 심심하고 밍밍해요. 그래서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양문석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징계를 받고 쓴 책 이름이 거침없이 정청래였습니다. 양문석이 징계를 받고 쓴 책 이름이 당원이 주인이다, 이런 책이네요. 저도 거침없는 성격인데 저는 눈치를 봐가면서 좀 거칠는데 양문석은 눈치를 안 봐요. 앞으로 눈치 보고
이곳저곳 끼웃끼웃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앞으로 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바라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거침없는 소통, 거침없는 도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머리 나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형적으로 머리 나쁘고 게으른 대표적인 그 인물의 중에 한 사람인데 자꾸 산수를 하다가 보면 끝자리가 자꾸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먹을 게 더 많을까 저기가 먹을 게 더 많을까 계산하다가 보면 가장 많은 게 어느 건가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심플하게 살자. 그 심플한 것들이 우리에게 뚜렷이 단어로 가르쳐줬던 게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원칙. 그게 상식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비원칙, 몰상식의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도 비판하지 않는데 단호히 비판은 만약에 국회 안에서 잘못된 길, 비겁한 길, 잔대가리 물리는 길, 그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응징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양문석이 쓴 당원이 주인이라는 책 속에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질 책입니다. 각종 법정 투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고 한 이야기 숨기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야 되는 게 지금의 정치다. 그래서 당연히 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문석은 마이크 뺐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게 더 잘 들리니까. 이 마이크 때문에 뭉뭉거리더라 안 들려. 마이크 끄고 좀 마이크 끄고 그냥 육성으로 얘기해.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양문석은 정청래의 길을 갈 것 같아요. 행복의 길인지 불행의 길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초선 때부터 좋은 말로 뉴스메이커, 이슈메이커고요. 그냥 흔히 나쁜 말로 트러블 메이커로 당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선배 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저보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했는데 양문석도 그런 면에서 기존의 질서 그리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는 당내의 문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로 인한 편가르기 이런 것과는 맞서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에 많이 나요. 근데 그 운명이에요. 언론에 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론에 많이 나본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괴롭습니다. 칭찬하는 기사 봤습니까? 특히 조중동은 주로 까는 기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수종로에 까이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얼굴 쳐다보는 제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근데 아마 양문석도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면 매일매일 조중동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까이지 않을까.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양문석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맨발로 다니는 거는요,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가서 악수할 때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샌들을 신지 않는 이유가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거나 신발을 벗고 움직이는 거나 그 차이가 없을 때 훨씬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의 생각을 그대로 잘 구성해 주신 우리 정현주 작가께서 잘 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방송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아웃 되는 글들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양문석이 발음이 돼서. 그러니까 글로 나온 것과 듣는 것의 이 차이와 그 다음에 사투리가 너무 많으니까 오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가끔 응원하면서 그래요. 정청래 의원 같은 분 3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고요. 3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3명 정도만 있으면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석이 나의 동지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2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단 한 차례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요. 왜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 책에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뤘다시피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다뤄놨는데, 여러분, 국정원하고 싸우는 것보다, 삼성하고 싸우는 것보다,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진짜 용기 있게 싸워야 될 어려운 싸움은 조선일보와의 싸움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과 두려움 없이 싸운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게 싸운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도 좀 편하고 싶으니까 양문석 네가 들어와서 좀 싸워라 이제. 부탁한다. 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문석을 알게 되셨을 텐데, 양문석이 이렇게 투박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무식하고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전에 언론개혁 시민운동을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사 매출액과 이 회계장부를 다 외우고 다녔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아주 격조 있고 품이 있는, 심지어 패고준 말로 그런 걸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손석희의 시선 집중 시간에 제가 서울교통방송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국정홍보방송 KTV 저녁에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표준어 썼어요. 그때는 표준어 썼어요. 지금 비록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리고 제 고향 통영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표준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음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마 양문석하고 비슷한 느낌과 이미지일 텐데요. 저렇게 생겼어도 눈물이 많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어도 니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나 기분 나빠. 나빠도 들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속 깊은 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울 때도 남이 없는 데서 울고, 그리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합니다. 무뚝뚝함, 그 뒷면에는 따뜻함이 있고요. 그리고 툭툭 내던지는 말 속에는 세심한 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남들이 보든 마든 눈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사모님은 아마 양문석의 눈물을 아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큰 소리 막 치고 팍 사자우를 내뱉는 그런 양문석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국민, 자기가 사랑하는 당원, 자기가 사랑하는 역사, 자기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탄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반대편에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양문석에게 용기 있는 양문석, 거침없는 양문석, 이렇게 생각한 한편, 양문석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석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아까 영상 보니까 하모니카를 상독수 하모니카를 부셨는데 진짜 부르신 거 맞으세요?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딱 한 문장만 얘기할게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